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실 미국의 이야기도 일본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트럼프가 숭배하는 사람은 트럼프 자신이 아닌가,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트럼프는 항상 그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에도 어떤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일부인데 조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고 위대한 대통령 위리엄 맥킨리의 이름을 부활시키고, 여기서 나왔죠. 위리엄 맥킨리.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가 숭배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데요. 조금 더 보시죠. 디나리 산의 명칭을 맥킨리 산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나리 산이라는 것은 엘라스카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맥킨리 전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미국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맥킨리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는 타고난 사업가로 그가 가져온 자금으로 시오도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많은 위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原문으로서는요, 타고난 사업가, 이 부분을 트럼프는 타고난 비즈니스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비즈니스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유명해진 그 대통령 맥킨리라는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모양인데요. 자, 다음을 좀 보시죠. 그 중에는 파나마 운하도 포함되지만 어리석게도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서 파나마의 손에 넘어갔다, 미국은 운하를 되찾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오도아 루즈벨트는요, 이 맥킨리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시절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파나마의 손에 넘어갔다, 그래서 되찾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취임 연설 중 극히 일부이지만 위리엄 맥킨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관세 정책을 펼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관세남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게 맥킨리 대통령이었고요. 맥킨리는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자체가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관세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초대 관세맨은 바로 맥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더 보시죠. 그 전에 아까 이야기한 디나리 산이라는 게 어떤 산인지 보시겠습니다. 엘라스카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6.191m이기 때문에 일본의富士山도 3.700m 정도, 한국의 한라산이나 백두산보다는 더 훨씬 높은 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나리 산은요, 원래는 맥킨리 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맥킨리 산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하면 1897년 미국 연방정부는 당시 대통령이 되었던 맥킨리의 이름을 타서 이 산을 맥킨리 산으로 명명했습니다. 그 이후 쭉 이 산은 맥킨리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라스카에서는 선주민들이 이 산에 대해서 디날리 산, 이런 식으로 원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5년이었는데요. 그 선주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위안도 있어서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맥킨리 산을 디나리 산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대통령령이라고도 하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즉각 이 니나리 산을 맥킨리 산으로 다시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맥킨리라는 대통령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그러한 그 이름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진적인 것은 맥킨리처럼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취임하자마자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트럼프는 위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롤 모델로 그렇게 삼은 위리엄 맥킨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트럼프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맥킨리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897년부터 1901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는 이번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또 이런 식으로 탄시도 그러니까 지난해죠. 유세 과정에서도 관세 정책을 내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관세만이 과거 미국의 큰 부를 가져다 주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만큼 풍요로웠던 시기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라는 것은 이 맥킨리 대통령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풍요로웠다. 그것도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풍요로운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의 미국하고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시켜도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는 무조건 밀고 나갈 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자, 맥킨리는 단시 철저한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또 나라의 공업화 그리고 세계 진출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탄시 맥킨리는 관세를 제창했다라고 하여서 맥킨리를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일단 공부를 좀 한 것 같대요. 일단 공화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요,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은 역시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정책을 가져옵니다. 민주당은 또 반대로 민주당의 대통령,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 그 사람들이 한 정책을 많이 본따서 새롭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 이것은 프랑클린 루즈벨트잖아요. 대공황 이후 1945년까지 프랑클린 루즈벨트의 시대가 맞는데 그 사람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보수적인 그러한 정권에서 나온 대통령은 과거의 보수 대통령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은 과거의 진보 진영의 대통령의 정책을 본따서 새로운 정책을 그렇게 펼치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맥킨리가 도입한 관세는 가장 높은 그 세율이 57%나 있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중국한테는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맥킨리는 57%나 다른 나라의 관세를 실제로 매긴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19세기 후반 미국을 비롯한 소방 국가들은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1873년부터 1896년에 걸쳐서 당시는 대불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이후에 대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시기는 대불황이라고 미국은 그리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많이 후퇴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된 맥킨리가 내세운 것은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금본위제였어요. 이게 그 트럼프도 이르기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요. 미국은 금본위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따로 또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맥킨리는 대선 유세중에 욕설을 한 이 두 가지 관세 정책하고 그리고 금본위제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자, 맥킨리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 57%라는 이것은 미국 사상 최고의 세율을 그 관세로서 매겼습니다. 그때 그 관세법을 발동했는데 링클리 관세법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도 어떤 관세법을 발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행정명령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맥킨리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이 맥킨리의 관세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여서 미국은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는 그런 세계가 현재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유무역에 익숙해진 그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의 영향이 강한 한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맥킨리가 추진한 것은 제국주의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이미 미국의 개척 가능한 땅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미국 안에도 미국 사람들이 프론티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땅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안에 프론티아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19세기 말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킨리는 제국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해서 새로운 연토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적극적인 그러한 제국주의 정책,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맥킨리가 눈을 돌린 그 땅은 미국 바로 아래에 있었던 당시는 스페인 연도였던 쿠바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고 하면 미국은 쿠바에 있는 아바나항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전함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 미국 전함이 메인호라고 했어요. 그 메인호가 폭발합니다. 그것이 스페인에 의한 공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자작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자작극을 사실 많이 썼는데 이때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미국은 스페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미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기면 연도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미국은 쿠바를 먼저 점령했고요. 그리고 스페인령이었던 푸에르토리코, 이거 중남미 그쪽에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암, 이때 구암도 스페인령이었는데 미국이 잡았어요.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미국이 이 스페인하고의 전쟁으로 이겨서 미국 영토로 그렇게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와이도 이때 합병해가지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태평양을 확고하게 미국의 영향하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제국주의 미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를 봐도 굉장히 적극적인 제국주의 진출, 사실상 침략인데 진출 전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을 대신하였어요. 세계의 백권을 쥐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 기반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대통령이 된 맥킨리가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요, 맥킨리가 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알려진 사람은 맥킨리의 다음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시오도 루즈벨트 때에 울사누계약이 있었고 한일 병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 대통령이 또 일본하고 카츠라 데프트 미리약을 맺은 그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페인 미국 전쟁으로 미국령이 된 지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다음 그 지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하고 스페인의 전쟁은 1898년이 그 중심적으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 지도를 보시면 하와이라든가 또 필리핀도 그렇고요, 구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1898 그리고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아래쪽에 있는데요, 1899년 이런 섬들이 다 당시 미국이 자신의 지배하에 둔 그러한 섬들입니다. 동쪽으로 좀 보시면요, 1898년 푸에르토리코가 있고 또 기타 쿠바라든가 파나마 운하, 캐네르 존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파나마 운하는 다음 대통령 시오도아 루즈벨트 때 얻은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때 태평양을 기본적으로 여러 섬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이 맥킨리 시대의 기초가 완전히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현재 트럼프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트럼프는 아마 농담 정도로 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리도 총리는 말합니다. 절대 농담이 아니었다고. 트럼프는 정확하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킨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죠. 캐나다하고 미국의 동쪽에 있는 그린란드도 이것은 네덜란드의 자치령인데 미국이 소유하겠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군사력도 통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맥킨리 시대의 제국주의에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파나마 운하, 이것을 다시 되찾겠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시대에는 맥킨리 시대를 바로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정책까지 흉내내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풍요로운 나라로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사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좀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지금 트럼프의 취미는 이렇게 자신의 휴대폰에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죠.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집어넣고요, 그 사진을 집어넣고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여서 항상 이 세 가지
연도를 어떤 식으로 미국이 장악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의 최근의 취임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많이 지금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맥킨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1901년 9월 6일이었습니다. 맥킨리는 재선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9월 5일에 그 재선이 된 그 다음 취임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아나키스트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제가 시작되자마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시오도 루즈벨트가 즉각 대통령으로 이게 승격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시오도 루즈벨트는 그런 식으로 부통령에서 승격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승격된 부통령에서 승격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맥킨리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도 현재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제국주의를 벼르쳤고 그리고 또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자신도 암살 미스를 두 번이나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맥킨리가 자신의 롤 모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아는 사람은 트럼프가 앞으로 하는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맥킨리하고 트럼프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먼저 맥킨리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맥킨리의 관세 정책은 사실 제국주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맥킨리는 대통령 재임 기간 막바지에 관세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물건의 완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1901년 대통령으로 2기에 접어든 맥킨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 5일에 바로 연설을 하면서 배타성의 시대는 과거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고관세를 핵심으로 하는 돈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사실상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돈산 협정을 여러 나라하고 맺어야 한다고 완전히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말하면 FTA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다고 하면 트럼프도 언젠가는 관세 정책의 한계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무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협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은 굉장히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상되는 것은 미국을 오히려 빼고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끼리 더 강하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게 또 자유무역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맥킨리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큰 차이점은 이민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불법 이민을 퇴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실행에 옮겼습니다. 탄속하고 또 해외로 퇴거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맥킨리는 정반대였습니다. 불법 이민이라고 해도 실제로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부분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맥킨리의 생각은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소중하게 말하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트럼프하고 맥키니가 너무나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만큼은 맥키니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게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트럼프가 롤 모델로 삼은 맥킨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자체도 맥킨리를 더 공부한다면 그 관세 정책을 언젠가 조례할 수도 있고 이민 정책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 방송을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